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생성형 인공지능. 우리는 줄여서 AI라고도 하죠. 세상은 어쩌면 이리도 빨리 변하는지, 이젠 낯설기만 했던 AI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AI로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만들면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나아가 책을 발행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AI를 경험하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과 자유의지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I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 우리는 그 사이를 오가며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몰랐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도란숲 라디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옥토끼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도란숲에서 성남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던 AI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실제로 AI로 그림책 만들기에 도전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분을 모셔서 멋진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림책 작가님을 모신 기분인데요. 그리고 오늘 클로버님과 함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I에 관심도 많고 사용도 많이 하지만 아직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심정이다. 토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저한테는 AI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더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오늘 궁금한 점은 다 여쭤보면서 AI 활용 수준을 한 단계 점프업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리님 질문이 곧 아마 모두가 하고 싶은 보편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먼저 역으로 제가 토리님께 질문 하나 띄워볼까 하는데요. 토리님은 AI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다 됩니다. 저는 AI에 대한 궁금증보다 요즘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나만 좀 뒤처지는 느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AI로 그림을 생성하고 챗 GPT, 제미나이 같은 어플로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가 정보 검색하기, 가끔은 뭐 상담하기 이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밖에 어떤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해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할까요? 그거 진짜 예전에 저예요. 그렇군요. 진짜요? 네. 아, 지금은 AI로 그림책까지 만드신 분인데 저랑 비슷한 모습이셨다니 뭔가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 역시 우리들의 이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클로버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처음에 어떠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엔 AI로 글쓰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만들다든지 그런 건 저랑은 거의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전문가들만 쓰고 대단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도 왠지 관심은 자꾸 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진 않으셨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도 관심은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지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초보자용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이랑
AI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AI가 뭐지? 하면서 실체를 느끼기가 모호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챗 GPT가 일반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생성형 AI는 물론이고 에이전 AI, 나아가 휴머노이드 AI, 요즘 뭐 난리죠. 네. 피지컬 AI 등 너무나도 빨리빨리 앞서가는 발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AI라는 것 자체가 온전한 하나가 아니었어요? 생성형,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피지컬. 이미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굉장한 전문성이 느껴져서 벽이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그러네요. 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클로버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진 못하지만 이건 알아는 봐야겠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솔직히 마음이 좀 급해질 때도 있었어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따라가기도 너무 벅차요. 그러니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나 고민만 늘어나는 것 같답니다. 게다가 학자들이 논하는 AI의 철학적인 의미까지 생각하다 보면 막연하게 겁날 때도 있었고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헐리우드 영화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요. 사실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인식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더욱 AI를 배워야 하나 하기보다는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갔던 것 같아요. 오늘 클로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에서 성남시에서 시민 대상 AI 강좌를 다양하게 열고 있는데 클로버님도 그중 한 강의를 수강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근데 정말 생각은 단순했어요.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AI 강좌가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마침 시간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출발했답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AI 강좌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컴퓨터도 뭔가 잘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컴맹인 저는 정말 시도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침 이게 AI 그림책 강좌라니까 친근감이 든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림책이면 글도 써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잖아요. 거기에 AI 기능까지 배워서 해야 한다면 저는 해내는 게 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는데 내용을 꾸미는 일도 그림을 그리는 일도 전문적이 아니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렸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일까요? 네, 진짜로요. 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세계하고 현실 세계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디지털 세계의 AI랑 현실 세계의 든든한 강사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막하게만 생각하던 저에게 문을 열어준 자상한 친구였다고나 할까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에서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책을 완성했을 땐 기분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생초보라서 네. 완전 쉬웠어. 이렇게 말하긴 어려웠어요. 그 말 들으니까 오히려 공감과 믿음이 가는 건 뭘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천천히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완성까지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성취감이 생각보다 커서 저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와,
그거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중간에 욕심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긴 했어요. 빨리 잘 만들어야지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과정을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줄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거나 주저하지 말고 또 성급하지도 말고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수업이 단기간에 출판 가능한 뭐 완벽한 책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더미북이라고 해서 초기 단계의 간단한 책을 직접 구성해보는 강좌예요. 형태는 이북으로 나오고요. 입문자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네요. 그렇게 문턱을 낮추면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은 꽤 알찼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나 제미나이 등의 대형 언어 모델, 보통 LLM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이런 모델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미지 생성에는 미드저니, 편집에는 캔바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활용해 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다루시네요. 그러네요. 배우는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초보자들 눈높이에서 이끌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 내게 해주신 강사님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죠. 와, 진짜 박수 받아야 할 부분이네요. 혹시나 클로버님을 지도해 주셨던 강사님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에 계신가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는데요. 클로버님이 완성하신 그림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통은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서사를 그림책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자신도 없고 간단한 기술 정도 익혀보자는 목표로 접근을 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아기 손주들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으로 접근했고요. 네. 아기들의 영원한 친구, 아기 공룡 이야기인데요. 아기 공룡이 도시마을로 와서 전혀 다른 세상에 놀라고 지치고 몸도 힘들어질 즈음에 그만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게 돼요. 그러다가 공룡 마을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전 이미 이북으로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였어요. 무엇보다 파스텔톤 공룡이 험상궂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네, 아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동심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습니다. 저도 제 아들은 너무 커서 같이 읽긴 좀 그렇고 어린 조카들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에피소드 하나 얹자면 책도 아기들이 재미있어 하기는 했는데 아주 더더욱 깔깔거리며 정말 재미있어 했던 건 그 이미지 뽑아주는 미드저니에서 잘못 만들어 나온 이미지들을 더 재밌어 하는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네. 그게 완성하기까지 한 20장 남짓 그림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선 한 200장 정도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마음에 드는 그림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공룡이 눈이 3-4개가 달리고 몸통은 뒤틀려서 나오고 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이미지들을 거치게 되는데 와, 그걸 보면서 아기들이 깔깔거리며 호기심이 완전 폭발되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런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군요. 네. 오늘 이렇게 AI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AI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AI로 무언가는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게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해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아,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AI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같이 써보는 조력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게 됐어요. 네. 그런데 클로버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AI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혹시 그냥 다 맡겨버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는 않던가요? 솔직히 그런 편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려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죠. 처음 단계 때 챗 GPT와 일단 책의 내용을 글로 같이 꾸며보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미나이 3가 멀티모달 AI로 발전해서는 말, 글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뭐 그리기까지 이해도 하고 실행도 동시에 해주는 기능이 생겨서 너무 놀라기도 했어요. 그 중간에 완전히 그런 발전을 느낀 거예요. 인간도 아닌데 지각도 아직은 없는데 나랑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고 만들어내다니 너무 잘하는데. 그러다가 수업 들으면서 또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AI는 분명 조력자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손 놓고 구경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AI가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 해서 잘못된 정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믿게끔 하는 기술도 뛰어나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점이 또 AI의 창의성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해요. 맞아요.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줘 하고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부탁해야 하고 대신 이야기의 방향이라든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결국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어떻게 잘 구사하는지가 AI와의 소통의 핵심인 거죠. 또한 맡은 역할을 즉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확실히 부여해야 결과물이 잘 도출되고요. 네. 요즘에는 AI에 모든 걸 다 맡겨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일에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AI가 똑똑하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작업의 일부분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냥 AI가 해준 결과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써버리면 결국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학습하는 건 AI뿐이고 우리는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요. 결국 말 그대로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고요. AI를 선하고 바람직한 세계로 인도하려면 사용자들의 태도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AI를 가끔씩 활용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는 부분도 있어서 뭔가 조금 찔리기도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건 AI가 혼자서 뭔가를 다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같이 작업하는 조력자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부탁하고 대신 방향이나 판단은 제가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대단한 걸 만들어야지 이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차분하게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네, AI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클로버님 말씀 오늘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이 전문적이기만 한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또 너무나 손쉽게 모든 작업을 맡겨버려도 안 된다. 그런 걸 오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론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조력자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거리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클로버님. 아직도 AI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셔야죠. 뭐 잘 모르지만 잘하려고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냥 한번 눌러보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누가 이거 한다던데 그런 식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평소에 관심은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 해봤던 분야가 있으면 그때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클로버님 덕분에 용기가 생기네요. 그럼 제 관심사부터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해야겠죠? 네, 길을 묻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보는 거, 그게 제일 큰 시작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두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리님도 오늘 이야기 나누고 나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좀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부터는 나는 AI 잘 못해, 잘 몰라. 이런 말 안 하려고요. 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좀 더 뭔가 능동적인 자세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저만의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나도 조만간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부터 성남시 미디어센터 AI 강좌, 그리고 AI 그림책 완성을 한 체험단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AI와 첫 대화를 시작하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오늘 바로 지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클로버님, 토리님, 오늘 긴 말씀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성형 AI, 너도 나도 쓰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이지만 완벽한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내가 중심에 서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AI와 나누고 싶은 작은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질문을 안고 오늘 혹은 내일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대화의 시작이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도란숲 라디오, 저는 옥토끼였습니다. 다음 숲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